원품 다섯, 원품 여섯, 원품 일곱. 택견을 알리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온 정경화. 우리의 몸짓이 바로 외국인들한테도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오늘 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견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Tekgen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n more instructors will learn. They'll go out from here, open up their own dojang, and spread out what Tekgen is, so that the public knows and will take it up for their life. She's starting. It's a children's class primarily, so this hopefully will be teaching a very young generation that will grow up with Tekgen. 지난 가을, 전 세계의 무술들이 충주 세계 무술 축제를 찾았다. 세계 37개국에서 참가한 다양한 무술팀들은 각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배어있는 전통 무술을 선보이며 충주의 세계 무예 한마당을 펼쳤다. 13년째 열리고 있는 이 축제는 각국의 무술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세계 무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성장했다. 这次到中州来，又更看到了世界各国的武术爱好者展示风采。 One of the biggest community in the world, so that is why we are seriously involved in this festival for this coming 11 year. 흥겨운 음악이 축제장을 가득 메울 때쯤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한다. 너희들이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기 바라 그렇지? 그리고 저 가장 중요한 건 통일성이요. 항상 긴장하되 자연스럽게. 너무 긴장하면 또 그 동작이 잘 안 나와. 그리고 택견 예능 보유자 정경화. 그는 공연에 앞서 시범단에게 격려의 말을 잊지 않는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 이크란다 이크. 하나 둘 셋. 이크. 열심히 그래. 충주 택견 시범단이 세계 무술인들에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맨손 무예 택견을 선보였다.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한 택견의 동작이 음악과 어우러지자 승패를 겨뤄왔던 날선 무술은 멋스러운 전통 예술로 바뀌었다.とても素晴らしいと感銘しました。伝統文化がそれが進化して素晴らしい芸術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とても素晴らしいことです。 고대 맨손 무예의 맥을 잇고 있는 택견. 택견은 오랜 역사성과 독창성이 인정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다. 제2대 택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정경화는 무예를 삶의 전부로 여기며 한평생 택견의 외길을 걷고 있다. 계곡을 흐르는 물과 숲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택견의 기본 동작은 자연 그대로를 닮았다. 택견의 첫걸음은 품밟기에서 시작된다. 품밟기는 공격과 방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택견의 기본 자세. 굼실굼실 능청능청. 마치 춤을 추듯 양발을 삼각형 모양으로 박자에 맞춰 푹
품자를 밟는 듯해 붙여진 이름 품밟기. 두 팔을 휘젓는 활기짓도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는 택견의 기본 동작이다. 택견의 가장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품밟기입니다. 그래서 택견의 독특한 몸놀림, 굶실거리고 능청거리는 이런 동작이 바로 이 품밟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품밟기, 활개짓, 이것이 이제 택견의 그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택견에서 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손질. 손의 방향에 따라 가로밀기, 세워밀기, 덜미제비 등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 상대방의 목을 낚아채면서 중심을 흐트는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서 상대를 넘어뜨리기, 용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덜미고 손질이 되겠습니다. 택견에서 공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발질.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튕기는 듯 탄력을 이용하는 발질은 겨루기에서 상대를 걷어차거나 걸어 넘길 때 사용하는데 택견에선 모두 곡선적인 발질을 사용한다. 가장 좋은 폼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기본이 튼튼하게 잡혀 있었을 때 무궁무진한 하나의 거기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창의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택견은 기본 기술만 잘 수련한다면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무술이다. 화려한 기술 대결을 벌이는 택견의 맞서기. 품밟기와 활기짓을 기본으로 유연한 동작을 이어가는 택견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힘을 겨룰 수 있는 한국의 멋스러운 전통 무예다. 택견의 오랜 역사는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4세기경에 그려진 고구려 무용총에 그 단서가 있다. 맨손 무예를 뜻하는 일명 수박희도라는 벽화가 그것이다. 이제 막 손과 발로 공격하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고구려 안악 사무분에도 수박도라는 벽화가 남아있다. 오른쪽 장사는 무릎을 펴며 공격하려 하고 왼쪽 장사는 발을 벌리고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백제의 옛 수도 부여에서 발견된 금동 대향로. 7세기 백제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을 자랑하는 금동 대향로 속에서도 택견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다. 표면에 여러 조각 중 맨손 무예를 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 8세기 고분에서 역시 맨손 무예를 하는 병사상이 발견됐다. 이로써 삼국시대 택견의 시초인 수박의 오랜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박은 우리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무술들을 총칭한 한자식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수자 7박자를 써서 주로 무술을 하되 손으로 상대방과 겨루는 무술을 주로 수박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맨손 무예 수박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매우 성행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1179년 고려의종 24년 왕이 무신들에게 맨손 무예인 수박 겨루기를 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수박은 곧 고려 무신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무예였던 것이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수박을 잘하는 이를 군사로 선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수박은 조선의 중요한 무과시험 과목이었다. 결국 맨손 무예는 병기를 대신할 정도로 대단히 날카로운 공격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술들은 주로 손중심 무술이 중요한 무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선의 무예를 집대성한 무술 교본
무예도보 통지. 그 속에 맨손 권법의 순서도가 있다. 무기의 발달로 맨손 무예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통 무예의 명맥을 잇고 있었던 것이다. (1846년) 조선 후기 해산 유숙의 그림 대쾌도. 당시에는 씨름과 함께 민간에서 놀이화하여 즐길 만큼 탁견은 무예이자 놀이였던 셈이다. 이는 다양한 민간 무술들을 발전시키는 배경이 됐다. 일제강점기 전통 문화 말살 정책으로 탁견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 당시 서울 필운동 일대에 전해져 오던 전통 탁견의 맥을 이은 이가 바로 현암 송덕기 선생이다. 탁견 명인으로 불리우던 송덕기 선생. 오직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 탁견을 후대에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한말 시대의 택견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많이 세간이 이제 알려졌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기원 태권도계에서도 이제 그분을 한번 초빙해서 한번 시범도 보이게끔 해줬던 그런 것도 있었고, 조선 시대의 택견의 맥을 이어오셨고 산 고정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상당히 하시던 분들이죠. 현암의 뒤를 이은 신한승 선생. 일찍이 각종 무술을 섭렵한 그는 1961년부터 전국을 돌며 탁견을 전수받고 원형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송덕기 선생을 만나 탁견 기술을 정리하면서 1983년 탁견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탁견 명인이다. 신한선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택견은 그냥 그 전설 속의 용어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택견만이 우리의 진정한 무예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성을 가지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송덕기 스님한테 찾아가서 한 5, 6년 이상 수년 동안을 이제 전수를 받게 되면서 체계화시키고 정립해서 83년 6일자는 이제 최초로 이제 국가적 문화재를 지정받게 된 겁니다. 탁견 인간문화재 정경화. 청년 시절 운명처럼 탁견을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갑자기 몸이 이제 허약해지면서 그 결핵 3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폐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병을 다 이제 고친 다음에 앞으로의 그 건강의 중요성을 이제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알게 됐죠. 이왕이면 무예도 진정한 무예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 우리 그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건강을 위해 시작한 탁견. 스승 신한승의 뜨거운 열정은 정경화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탁견은 정경화에게도 생소한 몸짓이었다. 몸을 건강해 하고 강한 날카로운 이런 힘을 기르는 무예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한 2달 동안을 품밟기만 가르치는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만둘려다가 이왕 사나이로서 한번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나중에 한 단계 올라가면서 춤추고 굶실거리는 그 속에서 공격과 방어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게 구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묘미를 느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무예 모양이다. 스승의 뒤를 이어 탁견의 길을 선택한 정경화. 하지만 두 스승이 떠나면서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다. 원래 이제 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택견 같은 거는 이제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제가 신한선생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제가 이수자였습니다. 이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뭐 충청북도의 문화재관리과 가서도 얘기해도 이거는 지원할 저기가 안 된다. 또 어느 신문에서는 택견이 이제는 해제가 됐다. 이렇게 막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정경화는 결국 홀로 탁견의 미래를 짊어졌다. 마침내 1995년 제2대 탁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택견 보존과 전승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후학들을 양성시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당시 지정되면서 최연소 이제 문화재를 이제 저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는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이 어떻든 간에 많이 이제 복원을 했고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충주에는 전국 택견인의 총본산이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세워진 택견 전수관에선 전통무예 택견의 얼이 이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택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결련 택견이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기술로서는 이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기로 상대의 턱 밑을 때려서 턱을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그 살수 중심으로 겨루는 것이 이제 결련택견입니다. 현재 널리 전승되고 있는 건 서기 택견으로 택견의 기술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다치지 않게 승부를 겨루는 택견이다. 어떤 그 위험 있는 그 기술을 구사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이런 그 인간적인 무예다. 택견의 원리는 마치 음악을 타고 흐르듯 유연한 움직임 속에 숨어 있다. 그곳에서 택견의 부드러운 품밟기와 활개짓이 나온다. 강함과 약함이 조화를 이루고 센 것과 부드러운 것이 교차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응집된 강한 힘이 표출된다. 별거리는 특별한 기술들로 이루어진 택견이다. 별거리의 손질과 발질을 보면 택견이 유연함 속에 강한 힘을 내뿜는 무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택견의 대표적인 특징은 외유 내강이다. 부드러운 동작 사이 강하게 내지르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굶실대주면서 그 상대방의 공격을 힘의 그 파워를 내 몸에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줌으로써. 그리고 그 완화된 동작에서 몸에 리듬을 타면서 상대방을 발을 잡아서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택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연속성이다. 여러 기술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며 다양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택견의 중심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몸의 가장 중심에 있다. 무예의 중심이 안정적이라 공격과 방어가 자유롭고 그만큼 민첩하게 기술을 전환할 수 있다. 불이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빠르기도 하고 천천히 흘러가기도 하고 또 약간 멈춰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어떤 무예에도 리듬을 타면서 품밟기 하기의 동작에 그 박자에 맞춘 리듬을 타는 무예는 없어요. 택견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택견은 태권도의 발차기나 씨름의 걸기, 매치기 등 다양한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무예인 것이다. 매년 가을 충주 택견 전수관에선 택견 공개 발표회가 열린다.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택견 실력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무예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이다. 화려한 손질과 발질로 겨루는 맞서기 한판. 기술이 진화할수록 무예의 깊이도 깊어진다.
공개 발표회의 절정은 택견 인간 문화재의 공개 시범이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한국 맨손 무예의 맥. 오직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져 온 전통 무예의 생명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왜곡되면 두 번 다시는 이것이 복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이 끊기는, 생명력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수가 필요한 거고, 인맥으로서 전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택견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술 교육이 중요하다. 매월 열리는 택견 국가 전수자 교육은 전국에서 온 택견인들의 열기로 뜨겁다. 8시간 교육을 3년간 한 번도 안 빠졌을 때, 그러면 3년 동안 교육을 다시 참석하게 되면 288시간이 돼요. 다 채웠을 경우에 이제 국가 이수자 평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뭐 바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88년도에 택견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 20년 만에.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20년 동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택견의 맥을 이어갈 전수자 교육인 만큼 스승과 제자 모두 정신을 집중한다. 다들 내로라는 실력자들이지만 스승의 가르침 앞에선 숙연해진다. 흘러서는 안 되게 넘어. 그리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 정확한 동작을 내가 취하면서 이것은 원형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다. 발차기 하늘에도 활기질 하늘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응? 알겠습니다. 그래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때로는 부드러우시지만 또 연마시키거나 그러실 땐 또 호랑이 같은 선생님. 전수자들도 항상 부드럽게 해주면 이제 긴장 안 할 수가 없이 차분하게 그래야 됩니다. 택견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자세는 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무 높아. 저 치기가 한 손에 치가 너무 높아. 하다 보면은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범과 영상자료만 가지고도 그 내면의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뭐 선배라든가 또 선생님이라든가 찾아뵙고 또 물어보고 또 깨우쳐가는 무예가 이게 택견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많은 무예들이 자리한 나라 미국. 지난 여름 이곳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 무술 세미나. 역사와 문화를 넘어 한국 전통 무술과 미국이 만나는 순간이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무술을 배우는 무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중심에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가 있었다. Grandmaster is from Cheongju, South Korea. And if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how we revere the Liberty Bell, for instance, as a national treasure. Well, he's considered like that, but a living version. Intangible cultural asset number 76. It's quite an honor to have him. 여기 모이신 우리 무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계가 넘치고 기상이 넘치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무예인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영원한 친구로서 다 함께 열심히 실현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눈의 무예인들 앞에서 한국의 택견 시범이 펼쳐졌다. 외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무예인 택견. 부드러운 품밟기와 유연한 활개짓 사이
날카로운 공격이 번뜩이는 독특한 무예. 태권은 짧은 시범만으로도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Japanese style is very hard. The Chinese styles, such as Kung Fu, very soft from the inside out. The Korean styles seem to combine the two, the hard and soft together.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 전통 악기입니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연주가 끝나고 악기는 곧 무술 도구로 변한다. 육무방망이를 들고 탁견을 펼치는 전통무예 육모술. 육모술의 시범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Beautiful martial art from the heritage of Korea and maintaining it to today's times and bringing it forward to the new generations to come. We are deeply honored and thank you very, very much, sir. Thank you so much. I understand Taekyon, understand Taekwondo. I understand that Taekwondo came from Taekyon many years ago. The demonstrators today, the Grandmaster and the Under Grandmaster, perfect. Okay? Very, very good. 기분 좋은 첫 만남이 있던 다음 날, 한국 무술 세미나 기간 동안 다양한 태권 수업이 열렸다. 태권의 첫걸음인 기본 동작을 시작으로 서서히 태권 특유의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나간다. 모두가 낯설지만 새로운 태권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눈빛 초롱초롱하고 잘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가르치는 재미가 있죠. 엄청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되게 가르쳐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태권이라는 거 퍼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현지인 사범들이 활약하고 있다. 라크 가이 사범도 한국에서 태권을 배운 뒤 이 특별한 무술을 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태권을 소개하자고 처음 제의한 사람도 바로 라크 가이 사범이다. For to start, there's no other art in the world that has anything like that. And it seems so graceful and just suddenly out of nowhere there's this explosion of power. And it's something you can be doing until you're 80, 90 years old. 미국 속의 태권. 세계인의 태권을 만드는 것이 그가 꿈꾸는 미래다. 원품 넣었어. 원품 넣었어. 원품 밀고. 태권을 알리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온 정경화. 조금이라도 더 기술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사이 참가자들도 태권과 많이 친숙해졌다. Taekyon to me is a very beautiful martial art. It is a treasure of the people of Korea and for the world because now it is going outside of Korea. 밀고 당기고 셋 밀고 당기고 셋 덜미거리 그렇게 태권은 언어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보니까 생각 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거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무예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어줍니다. 한국 전통무예 탁견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또 다른 도시 시애틀. 세계 어디서든 탁견 명인의 창문은 탁견의 보존과 전승이다. 그렇기에 지구촌의 축소판인 미국은 탁견을 뿌리내리고픈 좋은 터전이다. 여기에서 진짜 우리 문화가 꽃피운다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관문이 아닌가 여기가.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우선 탁견을 올바르게 뿌리내리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가 아닌가. 현재 시애틀에선 탁견의 작은 뿌리가 자라고 있다. 명인의 미국인 제자가 시애틀에 탁견 전수관을 연 것이다. 선생님이나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전통매인 탁견이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무예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의 전통무예를 함께 수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그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시애틀에선 태권도를 가르치던 도장에서 점차 탁견 수업을 늘려가고 있다. 자, 여기서 찰 때 잡아. 킥. 없어. 밀어줘. 몸에 딱 저기 없으면 아야. 많은 이들이 탁견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곳이다. I really enjoy the exercise and mental concentration, just the improvement to my fitness and my health. So it's fun to challenge myself and learn new things. 맷 하트맨 사범은 뛰어난 탁견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제자다. 탁견의 매료가 돼 한국을 찾아 탁견을 배우고 마침내 미국의 탁견 전수관까지 연 것이다. 4.5 to 5 years I've been practicing Tekken in Seattle, teaching in Seattle, and more recently here at the Park District, trying to help spread this art. Over the years I've had, 10, 15 students in Tekken in particular, and I know that if I can get the word out and recruit more students, they'll love it. They'll love practicing Tekken here, and Tekken will grow. 주로 태권도를 배워왔던 학생들은 탁견의 부드러운 동작이 낯설기만 한데 그러나 마음을 여는 순간 새로운 무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보면은 우리의 몸짓이 바로 그 외국인들한테도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오늘 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탁견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정경화가 온 것은 비단 교육만을 위함은 아니었다. 맷 사범의 첫 제자인 캐시 데이비스에게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이다. 그동안의 수련과 연수 과정을 통해 지도자 자격을 갖게 된 캐시 데이비스. 이로써 미국에서 또 한 명의 탁견 지도자가 생긴 것이다. 현지인에 의해서 탁견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탁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승이자 아들의 권위로 처음 탁견을 배우고 함께 수련해온 맷의 어머니 캐시. 앞으로 시애틀 탁견의 또 다른 뿌리가 될 것이다. Tekken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n
more instructors will learn, they'll go out from here, open up their own dojang, and spread out what Taekyon is so that the public knows and will take it up for their life. She's starting, it's a children's class primarily, so this hopefully will be teaching a very young generation that will grow up with Taekyon. 지난 8월 충주에서 세계 탁견 대회가 열렸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탁견인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한마당이었다. 곧 시작할 대회 준비로 바쁜 각국의 대표 선수들. 끝나면 이걸 입어,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거 끝나면 바로. 대성이는 얼굴엔 긴장감이 감돈다. 대회를 앞두고 스승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열심히들 했어요? 너무 실전이 알아가지고 너무 그냥 긴장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화합의 분위기로 우리 친구끼리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이크! 잘해. 애들은 운동 많이 했어? 수련 좀 많이 했어 그동안? 네, 많이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잠시 했잖아. 네, 그래서 그냥 그래 편안하게 하란 말이야. 발차기도 중요하지만 발차기 딱 하는 것보다는 딱 들어온 거 잡아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말해. 물론 이제 태권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다가 켜나간다면 더 그 보람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탁견 대회가 시작되고 비장의 맞서기 한판이 펼쳐졌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늘어 올해로 두 번째 참가하는 호주 대표 선수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Yeah, a little bit nervous. Yeah, I've been here last year, and compared to this year, I could see a lot of improvement from those who came last year. So yeah, I have learned a lot, and I really enjoy the game. So I'll just put my best and see how I go. 드디어 나선 맞서기. 그간 갈고 닦은 탁견 기술로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운다. Next game, we're gonna try our best. We've all met together as a team and trained together, so we're becoming like a family now. So yeah, we're just gonna put all that we've been learning into practice today. So see how we all go today. 마침내 세계 탁견 대회 결승전이 시작되고 드디어 최종 우승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품게 된 호주 대표 선수. 한국의 전통무예 탁견이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다. Feel good, but yeah, I think everybody did very well. All the competitors are strong, and yeah, I'm really excited. Hopefully next year I'm still in this good condition. Oh, good job. Yeah, well taken, very good. I'm very happy I got the medal. Very good. Thank you. 마샬아트 퍼포먼스 점프의 연습장에서 탁견의 몸짓을 만날 수가 있다. 무대에 오를 배우들의 품밟기 연습이 한창이다. 움직임만 하다가 갑자기 굶실굶실 내려가니까 힘들지. 힘이 안 내려가잖아. 내려가긴 내려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연결을 할 준비 동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공연의 무술 감독인 이상철 씨는 관객들에게 보일 탁견 자세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한국적인 느낌, 한국적인 리듬, 그리고 한국 무술이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택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것, 우리의 모습을 알린다라는 그것이 상당히 큰 자부심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무술이 등장하는 공연에서 택견은 독특한 움직임으로 단연 빛을 발한다. 택견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의 중요한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실에서 역시 택견의 움직임을 만날 수가 있다. 양동훈 작가는 택견의 이야기를 입힌 웹툰을 연재 중이다. 우리 출신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택견 실력을 계기로 해서 자유를 얻고요. 완전 여러 곳을 떠돌면서 여러 사건을 겪는 그런 과정을 담은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무술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당연히 택견이 떠올랐을 거예요. 소개가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만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견을 직접 배운 작가의 작품 속에서 택견은 더욱 생동감이 넘친다.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 부분들은 따로 그 택견의 명칭 소개나 간략한 기술 소개로 소개란을 적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택견의 찰나를 포착하려는 사진작가. 그의 사진 속엔 순간적으로 내뿜는 택견의 힘이 담겨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택견을 어떻게 잘 잡아내질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한번 다시 시도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저도 모르게 자꾸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찍으면서 즐겁고요. 뭐 학이나 백로같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율동 속에서 갑자기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몸은 학이면서 공격은 마치 독수리 같은 그런 자꾸 알수록 점점 뭐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무도인 것 같습니다. 택견의 근간에 흐르는 정신은 참이다. 거짓이 아닌 진실, 악이 아닌 선이 곧 참이다. 진정한 무예인이라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법. 올곧은 정신에서 선한 무예가 나온다는 선조의 가르침이다. 기술 실현보다는 사실은 마음 실현,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어렵습니다. 조상들이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것인 만큼 그만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실현에 임해야만이 앞으로 이것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하늘과 땅의 기운을 품고 자연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통무예 택견. 응축한 기운을 잘 다스려 뿜을 때 비로소 택견의 힘찬 위용을 드러낼 수 있다.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 몸을 단련하는 택견인들. 그 속에 택견의 참된 길이 숨어 있다. 구름도 영원히 빛을 가릴 순 없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택견은 그 빛을 잃지 않은 채 되살아났다.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맨손 무예의 맥 택견. 택견 속에 살아 숨쉬는 한국의 얼과 문화는 21세기를 넘어 앞으로도 영원히 그 빛을 더해 갈 것이다.